안녕하세요. 왕초보 주식TV의 두리입니다. 오늘은 HLB 공매도 잔고를 알아본과 동시에 종목의 이슈가 가져오는 주가의 움직임을 남영 비비안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중국에서 흑사병 환자가 2명 발생되었는데 이것이 뉴스로 나오면서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제 매매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자면 흑색병과 관련된 매매는 저처럼 전업 투자자만 할 수 있는 단타의 영역이고 남영 비비안의 경우 주식 공부를 꾸준히 하신다는 가정하에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진다 하면 직장인 분들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매매라는 것입니다. 제 마이크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딕션도 별로여서 오래 듣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내용은 꼭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11월 13일 HLB 공매도 잔고 변화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금일 HLB 종가는 13만 8,500원으로 2.6%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공매도 거래량은 3만 1,072주로 어제보다 약 3만 주 줄었습니다. 공매도 대금은 43억이었으며 총 거래 대금 1,034억 중 4.2%의 매매 비중이었습니다. 거래 대금이 어제보다 약 1,000억 원 줄었고요. 거래 대금 상위 14위를 오늘 차지를 했는데요. 한 달 내내 거래대금 상위 5위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을 보니 이제 리보세라님에 대한 이슈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살짝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다른 이슈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음 주 사전 미팅 결과가 나오는 날이 가까워오면 다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다음 주 주가의 흐름을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11일 공매도 잔고 금액은 7,443억으로 전 거래일인 8일보다 약 238억 원 하락했습니다. 주가와 공매도 잔고 금액의 변화는 다음 주까지 사정 미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와 주가의 움직임에 공매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속해서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12월 2일에 작성을 했고요. 5일에 업로드한 남영 비비안 영상의 PPT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업로드된 영상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두었기 때문에 설명은 간단히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영 비비안이 경영권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고 어느 지점을 공략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지 제 관점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남영 비비안 2019년 일봉 차트입니다. 1월부터 경영권 매각 이슈가 터지기 전인 7월 22일까지 남영 비비안의 주가는 5,000원에서 6,000원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7월 23일 이날입니다. 경영권 매각 추진설이 터지면서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 이 이슈로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뒤에 급격한 주가 상승으로 거래가 하루 정지가 되었고요. 7월 31일 경영권 매각 추진과 더불어 일본 불매운동 반사이익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요. 총 6일 연속 상한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6거래일 동안 주가는 약 4.5배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7,000원에서 33,0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6거래일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 날인 8월 여기입니다. 8월 1일 상한가를 터치한 후에 하락하기 시작해서 마이너스 18%로 장을 마감하게 되고요. 그 뒤 주가는 계속 하락하게 되는데 최고 4만 원대의 주식이 약 2달 반 동안 하락을 하면서 15,000원대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유니클로 부적절한 광고로 인해서 불매 운동이 다시 불이 붙고 그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19일 18일 다음 날인 19일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광림 쌍방울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서 남영비비안에 남은 이슈는 광림 쌍방울 컨소시엄과 최종적으로 매각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이 시기쯤에서 22일 상한가를 기록한 날부터 남영비비안에 22일 요때부터입니다. 그 기록한 날부터 남영비비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최종 합병 날짜가 언제인지를 확인한 뒤 공략 포인트를 찾아봤습니다. 이쯤 해서 매각 절차는 11월 15일쯤 결정된다고 나와 있었고요. 이슈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자, 이 그림은 11월 2일 당시 11월 15일에 주식 매매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된다면 이란 가정을 하고 저점과 고점을 표시한 뒤 분할 공략 시나리오를 세운 것입니다. 어, 여기서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여기서부터 있고요. 아이고. 제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날은 요날까지입니다. 요날에서 기준봉을 이날로 잡고 4등분선을 그어봤습니다. 이렇게 그어놓고 저는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가 중심선이거든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1차 타점을 이쪽에서 잡는다라고 계획을 해놓고 2차 타점, 3차 타점을 여기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최종 라인이고요. 이 지지 라인이 깨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이슈에 대해서 더 두고 가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더 기다리든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도 이때쯤 왔었기 때문에 첫 번째 타점은 벌써 지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타점을 공략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에 제가 이쪽에 1차로 잡았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잡았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원래는 오늘이 13일이니까 15일까지 이슈가 기대감이 살아 있었는데 오늘 장이 마감되면서 그 매각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쪽에서 계획한 대로 잡고 있었다라고 그러면 오늘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의 기대감을 갖고 내일 시초에 매매를 끝낼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이슈가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죽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선 이슈의 노출은 앞선 차트에서도 이제 이쪽에서도 보았듯이 이슈가 노출돼서 며칠 상한가를 기록하더라도 주가는 이슈를 반영을 하면서 높아졌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여기서 더 찍고 올라간 이 자리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슈 노출의 악재를 생각하고 적당히 정리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뭐지 시나리오를 제가 그 세워 놓고서는 소량 물량을 갖다 진입하면서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매매 타점을 갖다가 공개를 할지 안 할지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남영비비안과 같은 종목이 특정 이슈를 가지고 있을 때 이슈가 노출되기 전까지 차트 자리를 보면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장중에 매수 매도를 할 필요가 없이 자신이 계획한 곳마다 매수 매도를 걸어놓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1차 타점 뭐 이쪽에 1차, 이쪽에 2차, 이쪽에 3차 이렇게 놓고서는 장이 시작하기 8시 반에 내가 원하는 타점에다가 매수 걸어놓고 만약에 오늘처럼 매수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언제 팔릴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에다가 매도를 걸어 놓는다면 꼭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도 직장인 분들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차트를 보면서 그 차트상 크게 움직인 날 이런 차트를 보면서 남영비엠 같은 차트를 보면서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얘가 차트가 빵 터졌네 그러면 얘 왜 터졌지 보고서는 얘 매각 이슈가 있구나 하고서는 그럼 최종 협상은 언젠데 하고서는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해 본다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공부를 계속 하신다면은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는 트레이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에 관한 공부와 이런 기준봉을 잡는 기준봉을 잡고 자신의 최종 저점을 잡는 연습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슈와 관련지어서 차트를 공부하시다 보면 어, 공부하시면서 자신의 매수 매도 타점을 항상 시나리오로 세우고 그 다음에 직접 매매를 해보신 다음에 그 매매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피드백을 주면서 수없이 매매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트레이더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오늘 갑자기 나온 흑사병에 관한 저의 매매 일지입니다. 잠시만요. 자, 오늘 오후에 중국서 전염성이 강한 흑사병 발생 차단 비상이란 뉴스를 확인한 후에요. 흑사병 관련 바이오주를 저는 찾았습니다. 흑사병 치료에 쓰이는 페니실린 관련주를 몇 개 찾아서 관심 종목에 올려두었고요. 그래서 미리 이 이슈가 오늘 안 칠지를 갖다가 대비를 해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2시가 가까이 되자 K KPX 생명과학이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오늘 3분봉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13시 51분서부터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빨리 쭉 급등을 해버리죠 주가가. 그래서 이 KPX 생명과학이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봤는데요. 너무 빠르게 급등해서 이렇게 따라잡지는 못하고 그러니까는 미리 KPX 생명과학하고 그 다른 페니실린 관련주를 갖다가 올려놨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뒤따라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공략한 게 우정바이오고요. 이 우정바이오는 제가 그 매매 포인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혹시 키움을 사용하시는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0606 자동 일치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매한 그 매수 매도 포인트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속일 수도 없는 거니까 그냥 보세요. 자, 처음 KPX 생명과학이 급등하고 그 뒤로 따라가는 우정바이오 찾고서는 이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눌림이 살짝 기다렸습니다. 눌림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려서, 잠시만요. 왜 이렇게 느리나? 잠시만요. 차트를 다시 킬게요. 지금 HTS가 지금 오류가 났는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HTS가 오류가 나서 오늘 매수매도는 그 안 될 것 같고요. 내일 장이 끝나면은 이 흑색 흑사병과 관련된 그 매매 일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남영비비안하고 흑사병 매매를 하고서는 말씀드리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게 흑사병 같이 예상치 못한 이슈가 주가의 급등을 불러오고 조금이라도 늦으면은 이제 공략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저는 평소에 종목들과 이슈와의 관계를 계속 공부하던 터라 이슈가 터지고 빠르게 종목을 서치한 후에 매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흑사병과 관련된 매매는 전업 투자자만 할 수 있는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남영비비안과 매각 이슈에 대한 주가, 그 다음에 흑사병 이슈에 대한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직장인 분이시라면 직장을 다니면서 자영업 하시면 자영업 하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직장을 다니면서도 장중 매매를 못 하셔도 이렇게 스윙이나 짧은 이렇게 며칠짜리 짧은 스윙을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에 참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장중에 단타 이렇게 매매가 가능하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나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런 차트와 이슈와의 관계를 공부를 하심으로써 장중에 단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역시 주식은 아직 너무 어려우지만 일정 부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제가 공부하고 검증한 그 포인트를 이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갑자기 HATS가 오류가 나는 바람에 어, 매매 일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네요. 우정바이오나 아니면은 이글벳 이런 것들을 페니실린과 관련된 주 몇 주를 급등할 때 따라 잡아가지고서는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일 매매가 마무리되면 매수매도 타점은 나올 거니까 제가 어, 바로 라이브로 하려니까는 이게 잘 안 됐, 혹시 또 오류날지도 모르니까 제가 표시를 해놓고 내일은 어, 영상을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